안녕하세요. 윤꾼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연히 책장에 꽂혀 있는 무협 소설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그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협 소설이 보면은 일단 재밌죠? 그리고 보통 주인공이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인연을 얻어서 좀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대기적 그리고 영웅서사적인 모습을 기본적으로 내러티브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좀 매력적인 여성이 등장하고 위험에 빠진 뭐 여성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권력자, 은거 기인 이런 사람과 친해지면서 우정 그리고 애정이 싹트고 인연이 발전하고 결국 성공 가도를 구가하죠. 또한 어떤 좀 대의 명분 이런 대의를 완성하는 이야기가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대리 경험하고 파워풀한 격투씬 그리고 각종 기관 장치 그리고 기물, 역물 또 연애 부분도 빠뜨릴 수 없고요. 정치, 경제, 사회가 총망라된 좀 사회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이제 음모라는 이름으로 잘 좀 엮어내고 있죠. 한마디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용의 영웅문, 뭐 워낙 유명하죠. 이 영웅문 시리즈로 이제 무협 세계를 처음 접한 이후에 무협지만 통틀어도요 수천 권 이상 봤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지하 골방 같은 이런 만화방 무협지 만화로 각색된 것까지 치면은요 거의 뭐 만 권 가까이 읽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옛날 거는 지금 같은 한 권 분량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협지만 없었으면은 아마도 너의 인생은 더 발전했을 거다. 이런 평가도 예,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면 아마도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무협지를 읽고 뭐 어떤 큰 깨달음, 뭐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간만에 이 몇 권 무협지를 한번 보니까요. 반복되는 서사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네요. 수시로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이제 기존의 좀 기득권층 단체하고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보통 적은 다수고 주인공 혼자 아니면 아주 약간의 조력자 정도죠. 한마디로 이제 세력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천라지망 많은 수를 동원해서 새 몰이를 해 가는 거죠. 산짐승 사냥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산에 짐승이 있을 때 이 아래에서부터 사람들이 원으로 이제 비행 둘러싸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죠.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그러면 이제 동물이 놀라서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어느 한 포인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사람에게 적용한 게 천라지망인데 보통 주인공한테 뚫리죠? 예, 반드시 뚫립니다. 뚫리지 않으면 예,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림사의 대표적인 어떤 진법, 백팔나한진. 이게 소림사의 계파 시조인 달마조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불패의 뭐 검진이다, 봉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파일방, 뭐 중원 5대 세가의 후기지수 항상 무리지어 다니면서 주인공을 이 단체로 소위 말해서 다구리 하려고 하는데 주인공한테 이제 항상 얻어맞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떤 뭐 객잔이나 뭐 나루터 이런 데서 이제 복면의 묘령 여인을 만나는데 이후에 보니까 절세 미녀였다. 그리고 뭐 100% 이제 썸씽이 일어나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기연이 발생해서 인생이 파워업 되고요.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밥이나 축내는 줄 알았던 이 무능력한 이 식충이 사부가 알고 봤더니 전대의 절대 고수였습니다. 스승도 없이 어떤 책자, 이 책자는 뭐 출판사라던가 저자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어떤 좀 그림과 뭐 글자 몇 개만 적혀 있는데 이걸 보고 절세 무공을 완전 마스터해요. 동작, 호흡 이런 것들도 스스로 깨우치죠. 그리고 주인공에게만 안 통하는 전설적인 독의 명문 사천당문. 뭐 사천당문에 있는 독을 전부 풀면은 지구가 전부 멸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항상 동네 북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화인마. 보통 뭐 내공을 연성한다, 뭐 신공을 연마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주화인마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운 나쁘면 죽는 거고요. 운 좋아도 무공을 다 잃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항상 주인공은 주화인마에 빠져도
100%의 확률로 살아나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절정 고수가 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그 어떤 임무도 한 번의 실패 없이 모두 완수했던 어떤 이제 살수 문파의 살수가 있는데 주인공한테 오면 그냥 다 죽어요. 그리고 뭐 전 중국 중원에 몇 개 없다는 뭐 영약들 그리고 절세무공의 비급서들 맨날 어디 동굴 같은데 백골 옆에 아주 잘 보관돼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썩어서 백골인데 그 책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만천하우. 어, 이제 뭐 각종 암기의 명가인데 한 번에 이제 피할 수 없는 많은 암기를 다 던진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절정 무공인데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거창하죠. 그리고 이제 배경이 되는 강호라는 것도 그래요. 이제 무리민들 이 사람들의 이제 원더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강호는 원래 그렇다는 미명하에 하루라도 피바람 잘 날이 없고 서로 온갖 은원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음모와 아주 협잡, 괴계가 판치는 인세의 진짜 수라도 무간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긴다.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바로 강호의 법칙이다. 강자가 바로 법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무림인 뭐 강호인 이들의 생활은요. 무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깡패 양아치들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라는 것도 있죠. 보통은 내공 단인데요. 일갑자는 60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갑자의 내공을 만약에 얻는다. 그러면 6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주 고난의 고난한 과정을 거쳐서 수련을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이 이제 따라오는데요. 근데 이제 예전 왜 만화방 무협지 같은 이제 양산형 무협을 읽어보면은요. 주인공들이 얻는 내공의 단위가 뭐 기본이 1, 2갑자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아요. 사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단전을 점검해 본 주인공은 내공이 1갑자 증진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말이 안 되죠? 이러니까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중에 무기, 검. 이제 주인공을 위시한 이제 일반 무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죠. 이제 검이라고 하면 양쪽에 날이 있는 거고 도라고 하면 한쪽에 날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검은 베고 찌르는 데 특화돼 있고요. 도는 좀 내리쳐서 좀 베어버리는 이제 거기에 좀 특화된 그런 무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옛날 무협지를 보면은 뭐 백일장, 천일도, 뭐 만병지존, 뭐 만일검 이런 좀 이상한 말을 하면서 결국은 뭐 검만 갖고 있으면 앵간히 다 고수가 된다 이런 좀 묘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뭐 동네 대장간에서 싸구려로 산 이상한 그런 검이라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쓰면은 절대로 날이 나가거나 무뎌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내구력 만땅에 그런 실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보면은요, 보통 이제 무협지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보통 이때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의 전투용 장병기의 휴대를 금지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검 아니면 도. 보통 여기에 한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검이 어떤 실력을 쌓으면 이제 검기의 단계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불어넣어서 쥐고 있는 검에 기가 차올라서 뭐 발산된다. 뭐 검기로 사람을 뭐 죽인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발전하면 이제 검강의 경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기의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칼 옆에 뭐 이상한 뭐 기운이 본인들만 볼 수 있는 기운이 쭉쭉 늘어나서 뭐 적들을 다 물리친다. 뭐 한마디로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검법 같은 것도 보통 무술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떤 좀 재능 있는 사람이 그 힘과 기술을 꾸준히 연마해서 어떤 좀 반복적인 동작으로 그걸 몸에 익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무협지를 보면은 옛날식 어떤 좀 한자 풀이의 구결식만 뭐 외워놓으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막 몸속에 뭔가가 막 용솟음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동작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검을 이야기하는데 뭐 비슷한 좀 형식으로 도나 어떤 창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기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검의 최고 고수, 이제 검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파 최고수 이런 레벨에 있는 어떤 노인네들 예, 그런 분들의 총칭인데요. 이런 훌륭하고 실력 최고인 사람이 항상 주인공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자신의 딸이나 손녀딸을 주거나 빼앗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망이 이제 여자의 형태로 발현되면은 이제 검후. 보통은 뭐 무슨 뭐 북해 아니면 뭐 남해 저쪽 뭐 서역 이쪽에서 간혹씩 한 명씩 나오는 이제 인간 병기인데 보통 거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검후면은 보통 주인공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나이대에 아름다운 그리고 젊은 이런 여자로 나옵니다. 나이가 어린데 중원의 초절정 고수라고 하면은 좀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그런 좀 설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성질머리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거무가 나오면은 그 주변은 뭐 피바람이 분다. 보통 이런 등장 패턴이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주인공의 애인 군단, 한마디로 이제 어장 관리를 당하는 그런 멤버로 소속됩니다. 그리고 내공 전수가 있죠. 보통은 뭐 격체 전공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작가가 주인공의 좀 나이 든 사부 대신에 이제 메인 주인공을 세상에 출토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소모품 격으로 이용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전대의 고수인 사부가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내공을 전해주고 뭐 죽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죠. 또 등장하는 아이템, 이제 고독이라는 거 있습니다. 참 예전에 그 한국, 중국 가리지 않고 많이 써먹은 아이템인데요. 보통 이제 벌레 형태로 묘사되는 동물이에요. 당시 기존 무림사의 하이테크놀로지, 신경의학 혁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현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바이오 엔지니어링의 최신 생화학적 무기다, 바이오 무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컷과 수컷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시술자의 몸에 암컷을 그리고 피시술자의 몸에 수컷을 좀 먹게 합니다. 들어가게 하죠. 이렇게 되면 수컷을 삼킨 사람이 암컷을 삼킨 사람의 명을 거역할 수 없고요. 암컷을 삼킨 이 시술자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수컷을 삼킨 사람에게 뭐 내장이 물어뜯기는, 뇌가 다 파먹히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암컷을 삼킨 사람이 죽으면, 한마디로 시술자가 죽으면 수컷을 삼킨 사람 역시 죽게 되는, 뭐 평소에 말 안 듣거나 뭐 미운 놈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럴 때 두 연인을 괴롭히고 싶을 때 아주 그냥 극강의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의 아이템도요. 이 주인공 버프는 못 이기죠. 이 무협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잘 그 활약이 발휘되는 이 고독이요. 자기 몸에 들어가면 초절정 내공으로 다 태워버리거나 아주 괴상한 의술로 제거해버리거나 하여튼 뭐 기타 방법으로 아주 손쉽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거해준 그 여자와 또 하렘물을 찍죠. 그리고 이제 항상 등장한 엑스트라, 구파일방. 한마디로 고인물 덩어리인데요. 정파무림에서 가장 세력 있는 10개의 문파를 보통 이렇게 묶어서 일컫습니다. 소림사, 무당파, 화산파, 뭐 개방 이 정도는 거의 상시로 등장하는 문파고요. 어떤 좀 무협지의 편수가 길어진다. 내용을 좀 질질 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공동파, 아미, 곤륜, 청성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이런 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구성원들이 하도 많아서요. 뭐 개개인의 개성이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대책 없이 위에서 시키는 말 다 따르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첩자, 좀 적군의 정보원 이런 쪽으로 정체가 발각되어서 죽는 보통 그런 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리고 공청석유. 이 무림의 초 하이테크놀로지 의학혁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마시면 일반인은 무병장수하고요. 무림인은 이제 내공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참 놀라운 기적의 아이템입니다. 뭐 100년 또는 1000년에 한 방울씩 맺힌다는 이런 내용인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공은 이온 음료 마시듯이 아주 목마를 때마다 꿀꺽꿀꺽 그런 마시는 이거 말고도 뭐 천년활이 만년활이니 뭐 복숭아니 이런 유사품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몇 번 마시고 이제 주인공의 내공을 능가하는 그런 강자는 없어지는 보통 이런 반복 패턴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있죠? 구음절맥. 무협지를 보면은 아주 똑똑하고 예쁘게 되지만 뭐 16살 뭐 아니면 20살 이 안쪽으로 죽게 되는 어떤 저주와 행운을 동시에 갖춘 희한한 병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태어납니다. 보통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으로 많이 묘사되고요. 이 병을 고치려면 아주 뜨거운 좀 양기를 지닌 영물의 내단을 먹거나 아니면 내공이 엄청 높은
아주 극강의 순수한 내공을 갖고 있는 주인공과 뭐 동침을 하는 수밖에 없다. 뭐 보통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죠. 주인공들은 좋겠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많던 약물도 약에 쓰려면 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치료 방법은 주인공과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여자는 100% 이제 주인공의 어장관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무협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연. 이제 절벽 낙하형이 있죠. 보통 기연 중에 기연이고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기연 스토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적에게 쫓기던 주인공이 자포자기합니다. 아니면 발을 헛디디기도 하죠.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이 기연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뒤쫓던 적들은 뭐이 정도 높이라면 틀림없이 죽었겠지? 그러면서 뭐 보고하고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은 죽는다는데 여러 가지 항목으로 주인공에게 어떤 행운을 주는 장치로 바뀌죠. 즉 절벽의 낙하는 모든 기연을 포괄하는 뭐 개념이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절벽 밑에 기연도 이제 몇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뭐 전대 또는 전전대의 천하제일인 뭐 절대 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겨놓은 기연을 얻게 됩니다. 보통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동굴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조금 더 발전한 케이스로 이제 건물의 지하, 어떤 미궁에 위치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아주 약간의 어려움만 해결하면은요, 온갖 영약, 비급, 재물, 뭐 신병기 없는 게 없습니다. 가끔은 이제 뭐 얼음 속에 어떤 미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관 속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미녀들 어장관리 명단이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이 2명 또는 여러 명이어서 서로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연이 있는 후기 지수에게 우리 정과 사의 양대 무공을 모두 전수해 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가끔은 좀 자존심 센 고인의 경우에는 뭐 가부장 자신의 시체에 절을 하라 이런 그래서 절을 한 사람에게 너는 예의가 있구나. 내 모든 걸 전수해 주겠다.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대신에 좀 반대급부가 있죠. 뭐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 뭐 나의 후기 지수를 뭐 챙겨달라. 뭐 강호의 평화를 지켜달라. 뭐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그럼 자기가 나갔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허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부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통은 자기 문파에 어떤 뭐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게 꼭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문파에 이겨낼 수 없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수상한 복면인들이 우르르 와서 뭐 사부님이나 부모님을 죄다 잃고 뭐 거짓골로 돌아다니거나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부가 이 사람을 챙겨주거나 아니면은 좀 돌아다니다가 좀 자기 문파의 다른 사부를 만나거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부가 실력은 최고인데 뭐 좀 규칙을 지키기 싫어해서 뭐 돌아다니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물을 먹는 경우가 있죠. 산속에 살던 주인공이 뭐 어떤 동굴에 가거나 호수에 빠졌는데 거기 보니까 거대한 영물 2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둘 다 죽었다. 그래서 뭐 그 내단을 챙겨 먹고 엄청 세졌더라. 아니면은 뭐 영물 1마리를 도와주고 걔를 도와서 죽은 그 영물의 내단을 섭취한 다음에 살아남은 1마리는 이제 부하로 부리는 이런 약간 판타지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좀 애완동물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충 이 정도 뭐 생각이 납니다. 뭐 그 밥에 그 나물인 만화방 양산형 무협지는 결국 돌고 돌아서 재탕 삼탕 하고요. 사골 국물 우리듯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무협의 새로운 경향, 즉 신무협의 등장과 함께 좀 변하게 됩니다. 이 신무협이 이 천편일률적인 이 원패턴에 빠진 이 90년대 이전의 구무협을 이제 완전히 밀어내 버리죠. 신무협의 시조라고 하면은 뭐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용대운, 좌백, 뭐 설봉, 진산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신무협의 등장에 이제 좀 침체돼 있던 옛날 원패턴의 단조로운 이제 시장이 좀 다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새로운 독자층으로 많이 들어왔죠. 여기 1등 공신이 단연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었는데요. 저도 많이 이용했었죠. 하이텔. 여기에 무림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걸출한 신예 작가들이 많이 배출됐죠. 이 글을 쓸 수 있는 판이 마련되니까 이 컴퓨터 속에 잠자고 있던 이 제야 고수들의 작품들이 많이 세상에 좀 빛을 봤습니다. 젊은 층에 맞춰서 책의 판형도 많이 바꿨고요.
활자도 이제 기존의 세로에서 가로 쓰기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마침 여기 도서대여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무협지 다 사보기 좀 그렇잖아요. 좀 아깝고. 근데 빌려본다면 내용은 좀 이야기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때 보통 뭐 치킨집, 편의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도서대여점에 창업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지에서 떠돌던 이제 만화방 대본소 무협지가 이제 정식 판형에 좀 제대로 된 산업으로 자리 잡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쭉 오다가 한 2000년 후반, 그러니까 2010년 되기 전까지 한마디로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까지 이 흐름은 계속되게 됩니다. 이 결정적으로 가르는 계기가 이제 협과 무에 있다고 합니다. 이 합쳐서 무협이죠. 예전 거는 이제 무공은 없어도 되지만 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큰 이제 기본 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나온 신무협이 이걸 반기를 들었죠. 무협은 사실 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거 없어도 무협은 성립한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좀 반복된 판박이 표현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신무협의 장르가 구축이 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명문세가의 어떤 기인, 영웅, 초인, 뭐 대협,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절세미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신무협을 보면은 기존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뭐 호위무사, 학사, 의생, 그리고 표국의 표사, 뭐 살수, 그다음에 어떤 요리사, 점소이, 그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온 귀한 병사, 때로는 악당이 주인공일 때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좀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달리해서 개과천선하는 망나니의 내용이 좀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바야흐로 무협의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동굴 아래 뭐 기연, 영약 이런 걸로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무협을 보면은 나름 개연성과 타당성 그리고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무공수련 과정을 가미하고 주인공이 강해지는데 좀 긍정적인 이해 타당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한 어떤 성장소설의 맛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기존엔 중국 거를 다 따왔는데 한국식의 여러 가지 무협 패턴 그리고 무술의 종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 장치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변이 확대됐죠. 그리고 역시 인터넷이 컸어요. 인터넷의 개화 그리고 발달로 이 작가군과 독자층이 동시에 다 두꺼워졌습니다. 종전 무협 작가는 이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제식 교육과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뺏기고 그리고 약간 고스트라이팅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글을 쓰고 작가로 등용될 수 있는 그런 루트, 이제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 스타일, 그리고 구성이 탄탄한 그런 입지를 구축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모바일의 시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웹버전 무협소설, 그리고 무협 만화, 그러니까 웹툰형 만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웹툰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르이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에 쓰는 자원과 뭐 시간 소비도 엄청나죠. 그래서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무협지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